자, 구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기 중 수증기가 응결하여 높은 곳에 떠 있는 물방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름 발생의 필수 조건이야. 자, 구름이 발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게 뭘까? 습도가 높아야 돼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공기의 상승이야, 상승.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구름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겠어? 공기의 하강.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발생 과정을 보면은, 자, 이 과정은 몰라도 돼요. 네.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주변 기압이 하강을 해. 자, 주변 기압이 하강하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요. 단열 팽창하면 기온이 하강을 하고 이슬점에 도달을 해. 그래서 응결이 일어나는 거야. 자, 이게 네. 구름인 거지. 자, 그러면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 자, 발생하는 경우는 뭐 찾으면 된다고? 공기가 상승해야 돼요. 그래, 공기의 상승,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날씨가 맑겠냐 흐리겠냐? 너 하늘에 구름이 많은 날 맑다라고 표현을 해? 아니요, 흐려요. 흐려야지 당연히. 그런 걸 기억을 하란 말이야. 자,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당연히 흐린 거야. 네. 자, 지표에 9등 가열이에요. 자, 가열되면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이에요. 그렇지, 뜨거워진 상승이에요. 공기 상승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저기압 중심인 곳. 자, 저기압 중심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요. 그래서 높은 산 보면은 중간중간에 구름막 맺혀 있지. 네.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르다가 구름이 생기는 거야. 네 번째,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그러면은 자, 승우야,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면 누가 상승하겠니? 뜨거운 공기가 상승해요. 그렇지, 더운 공기가 상승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할렘 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야. 근데 더운 공기가 찬 공기 밑으로 못 들어가고 찬 공기를 타고 올라요. 자, 이럴 때는 온남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야.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전선에서 배워야 되겠지만, 자, 네 번째, 구름의 종류가 있어. 자, 모양과 높이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자, 그런데 자, 높이에 따라서는 안 외워도 돼. 아주 네.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상층은,
중간에서는 중층은,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는 하층은. 자, 이건 안 외워도 된다. 네. 근데 모양에 따라 이 두 가지는 외워야 돼요. 저근형이라는 게 있어. 저근형은 수직구름이야. 어, 자, 수직구름 중에 뭉게구름 같은 거. 우리가 뭉게구름이 뭔지 알지? 네. 자, 뭉게구름 같은 게 저근형이고, 얘는 있지?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생기는 그런 구름이 저근형이야. 그런데 층은형은 수평구름이에요. 자, 우리가 양떼구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는 상승 기류가 약할 때 생겨. 자, 이게 구름의 발생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구름 사진을 봐야 돼. 구름 사진.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네. 가시 영상이라는 게 있어. 가시광으로 찍은 영상은 낮에만 촬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시 영상으로 흰색이 진할수록 있지. 네. 진할수록 구름 두께가 두꺼워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야. 그런데 적외 영상이라는 게 있어. 적외선 사진 찍은 거야. 밤낮 촬영 가능해요. 밤낮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하고, 이 적외 영상으로 흰색이 진할수록 구름 높이가 높다. 자, 이렇게 외워야 돼. 이해됐니? 네. 이렇게 다 빈자리에는 채워두면 되겠다. 네. 다 썼나요? 잠시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자, 한 장 넘겨봐 이제. 기압과 날씨 이렇게 나오지? 네. 자, 고기압이 있어. 자, 고기압 저기압은 기준이 뭐냐면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 고기압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하강 기류가 발생해.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구름은 상승 기류 때 발생한다 그랬지? 네. 근데 하강 기류 발생해서 항상 맑다 그러면 틀려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대체로 맑다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항상 맑다 그러면 틀리다. 네. 자, 그리고 고기압에서는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근데 남반구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자, 그래서 고기압의 단면을 한번 살펴보자. 하강 기류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 여기가 고기압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려온 공기를 어디론가 나가야지.
그리고 상층에서는 모여요. 자, 우리는 지상에 서서 살기 때문에 요게 바람의 방향이야. 그랬을 때 고기압에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게 북반구. 남반구에서는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이해되니? 네. 네, 이게 바로 고기압에서의 기압과 날씨에 대한 설명이었어. 자, 그러면 자, 고기압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 자, 거기에 두 가지는 정체성 고기압이에요. 정체성 고기압은 한 군데 계속 머무르는 거고, 이동성 고기압은 계속 이동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정체성 고기압을 두 가지 설명했는데, 자, 고기압의 종류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어.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할렘 고기압이라고도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이고, 자, 그 다음에 기압 배치가 하층은 고기압인데 상층부는 저기압이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는데, 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온난 고기압이야. 그리고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고, 하층이 고기압이고 여긴 상층부도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키 큰 고기압이라고도 불러. 자, 그러면 등압선으로 두 개 고기압을 비교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이게 지표면은 네. 키 작은 고기압은 등압선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런 형태로 등압선이 돼 있는데, 자, 이걸 1000짜리라고 해보자. 1000헥토파스칼. 그러면 이건 1004. 이게 1008짜리인데, 자, 양쪽은 1008이지만 여기는 고기압이에요. 위에가 1008이니까. 그치? 네. 근데 이거는 996, 요건 992짜리인데, 여기 봐봐, 여기. 여기는 저기압이잖아. 주변보다 어때? 주변은 996짜리인데, 여기는 저기압이지? 네. 요런 등압선을 가지면 키 작은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자, 키 큰 고기압은 등압선이 계속 이런 형태로 나타나. 그러면 요게 1000짜리라고 해보자. 이건 1004. 여기 고기압. 이건 996. 요게 992인데 여기 봐. 여기는 992. 양 옆에는 992. 양 가운데는 996짜리지.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고기압을 키 큰 고기압이라고 불러요. 됐니? 네. 자, 그래서 고기압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배우면 돼. 자, 요거 다 그렸을까요? 잠시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기압으로 들어가자. 자, 저기압은 이런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겠지. 네. 그러면 얘는 어때? 상승기류 발생으로. 자, 상승기류가 발생했어. 네. 그러면 무조건 뭐가 생긴다고? 구름. 그래, 그러면 날씨가 흐려요. 흐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역시 불어 들어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자, 상승기류가 발생하려면은 어디선가 불어 들어와야 돼. 자, 여기가 저기압이야. 그러면 상층에서는 흩어져야 되겠네. 자, 역시 바람의 방향은 우리가 땅에 지면에 서 있으니까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이 불어 들어올 때 북반구는 밖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이게 북반구. 자,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이게 남반구. 자, 저기압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종류는 여기서는 안 배우고 첫 번째가 자, 온대 저기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열대 저기압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굉장히 잘 나와. 자, 온대 저기압은 전선에서 배울 거고 열대 저기압은 기단에서 배울 거예요. 알겠니? 네. 자, 세 번째 등압선이라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 압력이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을 우리는 등압선이라고 1000헥토파스칼을 중심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등압선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가 중요해. 자, 이거야. 등압선이 조밀할수록 바람이 세다. 자, 이렇게 외워야 돼요. 됐니? 네. 네, 그러면은 기압과 날씨도 다 배운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기단. 자, 기단의 뜻이 뭐냐면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예요. 자, 기온과 습도 때문에 기단의 성질이 결정이 되는데 발원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기온을 결정하는 것은 자, 위도예요. 고위도냐 저위도냐. 자, 고위도는 북극 남극에 가까워. 그러면 차갑겠지. 네. 그리고 적도는 온난기다. 그리고 자, 습도를 결정하는 위치는 어디냐면
육상에서 발생했으면 육지는 물이 별로 없잖아. 네. 그러면 건조기단. 해상에서 발생하면 가습기단.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는 지도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조그맣게 그려볼 거야. 자, 이렇게 1번이 있고, 자, 이게 1번. 그 다음에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그 다음에 5번. 자, 1, 2, 3, 4, 5 기단을 배우면은 이 기단의 특징, 우리나라의 계절적인 특징이 나와. 알겠죠? 네. 자, 1번 기단의 이름이 뭐야? 강쯔강 기단. 이게 양쯔강 기단. 자, 양쯔강 기단은 발생한 곳이 어디니? 아래쪽이지? 네. 육상이지? 네. 그러면 성질은 어떨까? 건조하고 온난 기단이에요. 그래, 온난 건조 기단이라고 부르면 되지. 음, 자, 그리고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일기도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릴 건데, 자, 우리나라 일기도를 보면 여기에 고기압도 있고 그 옆에 또 저기압이 있고 밑에 또 저기압도 있고 고기압도 있고 고기압도 있고. 자, 일기도가 매우 복잡해. 네. 자, 일기도가 매우 복잡한 것이 바로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봄, 가을 날씨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황사를 동반하기도 하지. 네. 황사를 동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봄, 가을에 일기도 일기 예보하는 거 들어보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이나 기압골의 통과가 많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봄, 가을은 날씨 변화가 매우 심하구나. 이런 뜻이야. 알겠니? 네. 네, 이거 그림하고 이거 써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단이 오호츠크해 기단이야. 자, 오츠케 기단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위도 해상에서 발생을 했네. 그래서 한랭 가습기단. 그리고 우리나라 일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나라의 동서쪽으로 이렇게 길게 뾰족한 거는 아래로, 뭉툭한 놈은 위로, 그리고 위에는 찬 공기, 아래가 더운 공기가 있어. 이 전선은 무슨 전선이라고 하지? 한랭전선. 이게 장마전선,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 아,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정체전선이라고 불러서 장마가 있는 거야. 그리고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고
북태평양 기단과 만나서 장마를 형성하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요거 알아도 우리나라 영서지방의 고온 건조 현상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높새바람 또는 팬현상이라고 불러. 팬현상. 영서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태백산맥의 서쪽을 영서라고 하거든. 네. 그래서 서쪽 지방이 매우 고온 건조한 현상을 나타내. 네. 그래서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기단이 이 오츠케 기단이에요. 자, 이거를 A하고 B로 잘라보잖아. 단면이 어떠냐면 이쪽이 A고 이쪽이 B인데 요렇게 돼 있어. 이게 찬 공기고 이게 더운 공기야. 그래서 네. 장마가 여기에서 구름이 이렇게 생기거든. 네. 자, 그러면은 비는 저 장마전선의 A 쪽에서 비가 많이 올까? B 쪽에서 비가 많이 올까? A 쪽에서. 그렇지. 기울기를 보니까 A 쪽에서 비가 많이 와야 돼. 네. 그래서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이게 장마야.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 자, 북태평양 기단을 보니까 아래쪽 저위도 해상에서 발생했네. 온난 다섯 기단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일기도를 보면 등압선 간격이 이렇게 굉장히 넓어. 그리고 남쪽이 고기압이 위치하고 북쪽이 저기압이 위치하는 이런 등압선 배치를 가져요. 아주 특징적으로. 자, 이게 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요. 자,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고 무더위, 열대야를 일으키는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 그리고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여름철 기압 배치야.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게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을 우리는 남동 계절풍이 분다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아, 자, 다 그렸나요? 잠시만요. 위에 두 개는 지워도 되지? 네. 교수님, 어, 우리나라 영서 지방에 어. 고온 건조 현상의 높새바람이랑 무슨 현상이에요? 높새바람 팬 현상, 팬. 펜? 팬. 펜? 오, 이, 니은. 높새바람이다, 높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여기 태백산맥이 있어. 네. 태백산맥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태백산맥을 넘어가거든. 네. 아까 우리 구름이 산을 타고 오를 때 구름이 생긴다 그랬지. 네. 여기서 비가 나와. 그럼 넘어가면 비는 안 내리겠지. 네. 그래서 매우 이게 영동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영서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에서 고온 건조 현상이 나타나. 아, 네, 됐어요. 자, 그다음 네 번째 기단이 이제 시베리아 기단. 자, 시베리아 기단을 발생한 거 보니까 고緯도 육상이네. 할렘 건조 기단이다. 자,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이 역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도 자, 등압선이 이번에는 자, 이렇게 우리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그리고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이 형성돼요. 그래서 바람은 이렇게 불게 돼, 바람이. 자, 그래서 이거는 겨울 날씨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한파. 자, 꽃샘추위는 어느 계절에 일어나지? 겨울에, 봄에. 꽃샘추위가 봄에 일어나지. 근데 봄에 일어나는 이 꽃샘추위를 영향을 주는 기단이 시베리아 기단이라는 얘기야. 아, 알겠니? 네. 꽃샘추위는 꽃이 피는 걸 시샘한다. 그래서 꽃샘추위야. 음, 자, 그 다음에 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서구 동저형에 기압 배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북서 계절풍이라고 얘기를 해. 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기단을 적도 기단이라고도 부르고 이게 열대 저기압이에요. 열대 저기압 일명 태풍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태풍이라고 부르는 거는 17m/s 이상일 때를 태풍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그럼 태풍의 발생은 어디냐? 적도가 아니고요. 5 내지 25도의 수온 27도 이상인 해상. 자, 27도, 26도 이렇게 해도 뭐 큰 의미는 없다. 자,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응결열이라고 불러. 이걸 잠열이라고 불러요. 잠열. 자, 이동은 포물선 경로로 이동을 해. 자, 여 밑에 그림에서 하나 표시를 해보자. 포물선 경로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자, 요 점을 전향점이라고 부르고, 밑에서는 무역풍 때문에 이동하는 거고, 여기는 편서풍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향점이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 네 번째. 등압선의 특징이 동심원으로 조밀하다. 자, 그 다음에 이 태풍은 특징이 있어요. 전선을 동반하지 않아. 그러니까 태풍에는 온남전선, 한랭전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겠지. 네. 자, 그 다음에 태풍 중심은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해. 자, 하강 기류가 존재하면 날씨는 어떨까? 날씨 맑아요. 맑아요. 근데 여기 봐. 하강 기류 존재. 하강 기류는 고기압에서 존재했지. 네. 근데 얘 절대 고기압 아니다. 일반 저기압하고 달라요. 네. 태풍 중심은 약한 하강 기류 존재로 맑아요. 그 다음에 태풍 중심 이동 방향의 오른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험반원이라고 불러. 왼쪽은 안전반원 또는 가항반원이라고도 불러요. 항해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 알겠니? 네. 자, 그럼 왜 그런지 여기다 그림으로 그려볼 테니까 봐. 태풍 중심에 이게 편서풍 방향이고 이동 방향이라고 해보자. 태풍의 이동 방향.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자, 그럴 때 보면은 여기에서 오른쪽은 태풍의 방향, 편서풍의 방향이 일치해. 그래서 두 개의 네. 바람이 합쳐지기 때문에 강해지고, 자, 요거는 여기서는 태풍의 방향, 편서풍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 그래서 왼쪽은 안전반원이라고도 불러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풍속이라고 해보자. 자, 풍속을 저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게 기압의 분포예요. 자, 그럴 때 자, 풍속이 지금 어느 쪽이 더 크게 나와 있니? 왼쪽. 자, 왼쪽이 그림으로는 왼쪽이지만 여기 왼쪽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기가 오른쪽인 거예요. 여기가 왼쪽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왜냐면 오른쪽이 위험 발환이니까 바람 속도가 더 세거든. 그 다음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지역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이것도 되게 중요해. 왼쪽 지역은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그리고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위력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태풍이 굉장히 세력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를 판단할 때는 태풍의 중심기압을 보고 판단해라 이런 뜻이야. 이해됐니? 네. 이 오른쪽은 지워도 되나? 네. 네. 자, 그래서 거기에 자 태풍 열대 저기압까지 쭉 비어있던 거 다 저렇게 쓰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단의 변질이 있어요. 자, 기단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해 간단 말이야. 이동해 가면서 그 기단의 성질이 변하는데, 자, 이런 경우. 할렘 건조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할렘 건조 기단이니까 고위도 육상에서 발생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 저위도 해상을 지나는구나. 자, 얘가 있어요. 우리나라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서해로 지나올 때 자, 서해를 지나서 내려올 때 완전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층이 가열이 돼요. 하층이 아래층이 가열된다. 그리고 수증기를 받아. 그러면 자, 기단이 매우 불안정.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해. 자, 강한 상승기류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뭐가 발생할까? 강한 상승기류면은 구름이요. 그렇지, 구름이 발생해. 그래서 저군이나 정란운이나 뇌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강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 것이 이런 현상이야. 그러면 그림으로 설명하잖아. 찬 대륙에 따뜻한 바다야. 할렘 건조기단이 자 일로 오면서 아래쪽에서 열 수증기를 받아요. 그러면 아래는 뜨거워져 고온, 위쪽은 저온이야. 그러면 고온의 경우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려고 하겠지.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강하게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 게 이럴 때 변질되는 현상이야. 음, 자, 이제는 온난 가스기단이 천대륙을 지날 때. 자, 얘는 여지껏 나온 적은 없다, 수능에서는. 위에 거는 잘 나왔는데. 자, 얘는 네. 하층이 냉각이 돼요. 그러면 기단이 안정해져. 기단이 안정하니까 상승기류가 약해. 그래서 안개나 충원형의 구름이 발생해요. 자, 요게 기단의 변질이라고 알면 돼.